네, 안녕하세요. 증권맨입니다. 7월 14일 방송이고요. 오늘 우리 증시는 코스피가 마이너스 0.11%, 코스닥은 마이너스 0.36%, 작은 조정으로 마무리가 되었고요. 간밤에 미국 증시가 상당히 좋은 출발을 보였었다가 장 후반 들어서면서 다우는 견고하게 마감이 이제 보합 수준으로 마감이 되었는데 나스닥이 이제 장 후반 들어서면서 그동안 많이 올랐던 기술주, 언택트 중심의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지면서 한 2% 넘게 큰 조정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특히 테슬라 같은 경우는 16%까지 치솟았다가 하락, 전환해서 마감이 되어졌죠. 이 시장이라는 게 오르고 내리게 되면 변동성을 보이게 되면 시장 참여자들은 그것에 대한 이유를 우리는 항상 찾게 마련이고요. 물론 시장이 오르는 것과 내리는 것에 대한 분명한 이유가 존재할 때도 있지만 어제 같은 경우는 그냥 간단하게 그냥 많이 올랐기 때문에 내렸다라고 보는 게 사실은 좀 더 명확하지 않나 그렇게 보여지고요. 그래서 우리 증시도 코스닥 같은 경우 장 초반에 좀 우려스러웠던 점이 있죠. 코스닥에서 이제 많이 올랐던 언택트 관련주들의 큰 조정이 좀 있을 수 있겠다라고 봤는데 생각보다는 장중에 견고한 흐름을 보여주는 하루였다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제 오늘 어제도 제가 방송에서 언급을 미리 드렸기 때문에 좀 피해 보신 분들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그 뉴딜 정책 종합 발표가 오늘 오후에 있었고 발표라는 이벤트를 앞두고 워낙 관련 종목들이 디지털 뉴딜 관련주들, 그린 뉴딜 관련주들이 많이 올랐었기 때문에 이 이벤트를 앞두고 기대감으로 올랐다가 사실은 이벤트가 발표되는 시점에서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진다라는 것은 무수히 긴 역사 속에서 반복이 되고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어제 방송에서 좀 말씀을 드렸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어제 보유자분들이 차익 실현하는 구간이거나 혹은 아무리 이제 내가 트레이딩을 하더라도 발표가 되기 전까지만 좀 트레이딩을 하고 마무리를 지으셨으면 큰 피해는 없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럼 저희 리딩반 매매한 거 일단 살펴보고요. 시장 흐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오늘 DPC라는 종목을 매매를 했고요. 이 DPC의 전체적인 흐름과 최근에 이 고가놀이 패턴을 보면 시젠과 상당히 그 흐름의 패턴이 유사하다는 점을 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젠 같은 경우는 이 구간에서 리딩방에서 분할 매수가 들어가서 이제 상승이 나올 때 차익 실현이 이루어졌었는데 DPC 같은 경우는 이 구간에서 제 생각보다 좀 빠르게 상승이 나와서 접근을 좀 못했었습니다. 이때 제가 DPC가 한 요정도쯤의 주가가 위치해 있었을 때 방송으로도 한번 다뤄드렸었거든요. 이때 당시에 SK 바이오팜 상장 관련해서 관련주들이 상당히 뜨거울 때고 시장을 주도하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SK 바이오팜이 상장을 하게 되면 이 바이오팜 관련 테마주들은 오히려 조금 이제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지면서 큰 조정에 들어갈 수가 있고, 그렇게 되면은 SK 바이오팜이라는 대여가 상장을 마무리 지었고 이 다음 주자에 대한 시장의 기대치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제가 설명드리면서 우리는 이제 빅히트 엔터의 상장을 좀 기다리면서 그 기대감을 이용한 매매를 해볼 수가 있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고, 빅히트 엔터가 지금 상장 예비 신청을 하고 그 결과가 7월 말 안으로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당연히 이제 결과가 나오게 되면 이제 상장 일정이 슬슬 잡혀갈 것이고요. 그 상장 전까지는 계속해서 기대감을 가지고 매매를 해볼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제가 조금 핀트가 어긋났던 부분은 SK 바이오팜이 상장하고 나서 바로 다음 날인가 다다음 날부터 DPC가 시세를 냈는데 이렇게까지 빨리 시세를 낼 거라고는 솔직히 제가 감을 잡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7월 말에 기한이라고 보면 한 7월 중순부터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보고 있었어서
요때에 매수를 못했던 게 조금 아쉬웠어요. 그래서 이날 뭐 상승하는 걸 쳐다만 보고 있었고, 역사적 저항대 이 구간이죠. 12,000 뭐 한 500원 구간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를 뚫어내는 강한 기준봉이 출현을 했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이제 저희가 다시 잡아서 뭐 요때 못 먹은 걸 복수를 한번 해줘야겠다는 생각으로 조정 구간을 좀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매수 타점은 요 정도 13,000원 살짝 윗구간까지 음봉이 떨어지면 눌림목에 매수를 하려고 했는데, 얘가 조정을 주지를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고가놀이 패턴으로 추세를 5일선을 깨지 않고 타고 가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지금 이 고가놀이 패턴이 DPC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최근에 강한 주도주에서 거의 이런 패턴이 나옵니다. 시젠 같은 경우도 이날 기준봉을 뽑아내고 조정이 크게 나오지도 않아요. 이날 음봉, 단음봉 하나 나오고 계속해서 양봉을 뽑아내면서 뭐 5일선도 부족해서 3일선을 지금 타고 가는 정말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 다음에 뭐 최근에 많이 올랐던 JYP 엔터도 마찬가지고요. 5일선 타고 계속해서 고가놀이 패턴으로 가고 있고, 넷마블도 그랬고요. 그 다음에 에이스테크 또 이런 모습을 계속해서 추세를 타고 가는. 근데 이렇게 되면은 사실 안전한 자리에서 눌림목 매매를 추구하시는 분들에게는 상당히 매수 접근하기가 어려울 수밖에 없는 이제 추세를 타고 가는 고가 패턴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강한 종목들의 이런 추세를 강하게 타고 가는, 조정 없이 이런 흐름이 약간의 트렌드인가 하는 생각을 제가 하면서, 그렇다면은 그 장세에 맞게 저희도 고가권에 매수를 한번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저희가 7월 10일 날 종가 베팅으로 들어갔습니다. 얘가 이날 도지 봉이 나왔던 날에 15,450원이라는 고가권을 두고 점점 가격대를 채워가면서 이 15,450원을 돌파하려는 모양새를 보여주죠. 그래서 이날 종가 베팅이 들어갔고요. 돌파리라고 좀 봤어요. 그래서 하루 정도는 돌파 후에 잠깐 쉬었고, 이날도 저희가 뭐 매도 고민을 조금 했었지만 조금 더 오버슈팅이 나오면 그때 정리를 해야겠다는 마음으로 홀딩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오늘 봉이 나올 때 일단은 뭐 이제 뭐 작아 보이지만 그래도 한 10% 정도 저희가 이제 수익은 내고 나왔는데, 팔고 나서 눌림 구간에서, 그러니까 오늘 거래량이 막 이런 정도로 터지면서 앞전 거래량을 상회하는 거래량이 터지면서 이런 장대 양봉을 뽑기는 좀 힘들어 보였거든요. 사실 제가 오전에 이때 흐름만 봐서는 거래량이 좀 부족하다고 봤었어요. 그래서 일단은 10% 정도 익절을 하고 나와서 조정 구간에서 재매수 타점을 노려봐야겠다라는 마음으로 뭐 이제 익절 매도를 했는데, 그리고 나서 한참 더 가버려서 뭐 좀 살짝은 좀 아쉬운 마음은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는 DPC를 이렇게 익절 매도를 하고 나왔고요. 오늘 우리 증시는 뭐 강했던 혈장 치료제가 지금 계속해서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시노펙스 같은 경우는 제가 뭐 어제도 좀 짚어드렸었지만 이 수년간 2018년 뭐 말부터 형성이 되어 있었던 이 저항대 구간을 넘겨놨기 때문에 시세가 한번 좀 강하게 분출이 될 수도 있겠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상한가 가고 오늘도 거의 뭐 상 근처까지 갔다가 양봉으로 마무리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는 아주 강한 모습이고요. 뭐 이제는 조금 조정을 기다려야 되겠죠. 혈장 관련주들은 다. 그 다음에 뭐 진단키트 관련주들은 오늘 뭐 이제 시장의 수급이 혈장 치료제랑 뭐 이제 뉴딜 관련주들로 수급이 많이 쏠려 있었기 때문에 오늘은 뭐 그렇게 아주 큰 뭐 휴마시스 정도 빼고는 아주 큰 변동성은 없이 약간 기간 조정으로 하루 정도는 쉬는 느낌인데, 보시면 거래량이 급감하였죠. 그래서 EDGC를 비롯해서 뭐 휴마시스는 오늘 살짝 변동성이 있기는 했었고,
시제는 지금 뭐 시간에서 뭐 많이 오르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되면 아까 제가 DPC를 공략했던 자리랑 거의 비슷한 공략 타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날 이렇게 이 전 고점 저항대를 스물스물 채워가다가 뛰어넘으면서 다시 한번 슈팅이 나오는, 그래서 시제는 저번 방송에서 제가 뭐 말씀드렸던 것처럼 20만원 전후로 한번 터치가 이루어지면서 오버슈팅이 나오고 단기적으로는 좀 그 시세가 마무리될 가능성이 좀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으로 보곤 있는데, 사실 뭐 개인 매매면은 제가 이런 구간에서도 정배도 해보고 뭐 아니면은 빠르게 대응을 하면 되니까 뭐 매매를 해보겠지만, 지금 리딩방에서 이런 자리에서 매매를 하기에는 조금 부담이스러워서 일단은 저희는 지켜만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진단 키트는 뭐 하루 이틀 정도 쉬다가 뭐 바로 내일이 될 수도 있고요. 또 한번 변동성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뭐 신풍제약은 뭐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하고요. 뭐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바닥 대비 800 뭐 거의 900% 가까이가 오른 상황이기 때문에 매매를 하시더라도 정말 철저하게 대응하는 방식의 매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은 자리에, 물론 뭐 얘가 여기서 갑자기 이런 식으로 뭐 장대 음봉이 떨어진다거나 그렇게 보이지는 않는데, 어찌됐건 이 정도 구간 안에서 충분히 트레이딩 영역은 나올 겁니다. 먹을 구간도 줄 거고요. 다만 우리는 항상 그 예를 들어 90% 확률이 나오는 자리라도 우리는 항상 10%의 어떤 그 내가 생각한 대로 되지 않게 시나리오가 흘러갔을 때 감내해야 될 손실에 대해서 먼저 좀, 그러니까 내가 수익이 났을 때 긍정적인 상황보다는 항상 부정적인 상황, 손실이 났을 때를 먼저 시나리오를 좀 철저하게 대비해 놓고 매매를 하시는 게 우리가 좀 리스크 관리가 되어지는 안정적인 매매 라고 좀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자리들은 뭐 비중을 강하게 싣는다든지 뭐 무분별하게 조정 나온다고 해서 막 이렇게 분할 매수 한다든지 하기는 조금 부담스러운 자리죠. 매매를 하더라도 생각대로 움직이지 않으면 짧게 끊어내고 뭐 밑에서 다시 잡고 이런 식으로 매매를 하시는 게 안전한 매매가 되어지는 구간이 아닌가, 그렇게 좀 보고 있고요. 뉴딜 관련주들은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오후에 있었던 문재인 대통령의 이제 종합 발표, 계획안 발표가 시작되면서부터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질 거기 때문에 그 전까지만 좀 매매를 하시는 게 올바른 방향이다라고 어제 방송에서 이제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뉴딜 관련주들은 뭐 이제 방송으로 발표 나옴과 동시에 거의 차익 실현 매물들이 좀 많이 쏟아졌고요. 좀 이제 뭐 나올 매물들을 다 좀 받아낸 다음에 다시 한번 눌림목 잡고 시세를 내는 흐름으로 갈 것인지, 이 정도쯤에서 단기적으로는 이제 우리가 이번 이제 발표를 앞두고 시장에서 가졌던 기대감을 더 상회하는 뭔가의 이벤트가 생기지 않는다면 조금 힘을 못 쓰면서 조정 구간으로 들어갈 확률이 좀 높지 않겠느냐, 저는 일단은 그렇게 좀 보고 있고요. 지금까지 뉴딜 관련주들이 전체적으로 좀 시세를 냈다면 이번 이제 발표 이후로 옥석가리기가 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매물 출회가 좀 다 되어지고 갈 종목들은 조정으로 보고 다시 눌림 후에 흐름을 이어갈 것이고요. 그냥 뭐 뉴딜이라는 테마에 엎쳐서 이렇게 그냥 좀 시세를 냈던 종목들은 이대로 좀 지지부진하게 흐름이 흘러내리지 않을까, 일단 좀 그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어제 방송에서 마지막 부분에 제가 미국과 중국의 분위기가 지금 심상치 않기 때문에 유니온 머티리얼즈 한번 봐볼 필요는 있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이제 어제 방송을 했기 때문에 이제 방송 보시고 매수를 하기는 좀 힘들었으셨을 것 같고, 오늘 새벽에 이제 뭐 트럼프가 미중 회계 협정을 뭐 파기한다는 뭐 뉴스가 잠깐 있었어서
갭이 뭐 한 7% 떴다가 고가는 한 10% 정도 찍고, 중간에 이제 페그제는 또 뭐 유지하겠다라고 하면서 뭐 막장까지 치닫진 않는구나 라는 뭐 이제 심리가 반영이 되었는지 갭 두고 뭐 시세를 주지 못하고 음봉으로 일단은 좀 떨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다만 미국과 중국의 관계의 개선이 쉽사리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주목할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상당히 핫했던 종목은 이제 이재명 경기도지사 관련주인 에이텍이고요. 이제 이 지사가 성남시장으로 이제 재임하던 시절 때, 그때가 2012년이었던가요? 제가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는데, 뭐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이제 지시한 혐의, 이거는 직권남용이 되겠죠? 그거랑 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 토론회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뭐 자기가 강제 입원시키려고 한 적이 없었다 라고 이제 허위 발언을 한 혐의를 가지고 뭐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요 두 개에 대한 재판을 지금 하고 있었고요. 1심은 무죄로 나왔었는데 2심에서는 벌금 300만 원이 선고가 됐었고, 이번에 이제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는데 16일이고요. 시간이 제가 알고 있기로 2시입니다. 16일 2시니까 뭐 이제 내일 모레 2시에 뭐 이제 생방송으로 중계가 된다고 하고요. 지금 이제 벌금이 100만 원이 넘어가게 되면 당선이 이제 무효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제 혹시 그렇게 좀 나오게 되면 당연히 상당히 큰 좀 뭐 하한가까지도 갈 수 뭐 있겠죠.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아마 하한가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재판 결과 좀 잘못 나오면요. 아무튼 오늘 우리가 그린 뉴딜 이벤트를 재료 소멸로 한번 공부를 한 것처럼 이 에이텍도 아마 16일 2시부터 이제 결과가 나오니까 한 1시 반 전후로 해서 주가가 상당히 좀 공방을 하다가 좋게, 그러니까 결과가 나오기 전에 많이 시세가, 내일이 중요하겠죠. 내일도 만약에 시세를 이런 식으로 많이 낸 상황에서 16일 2시에 이벤트를 앞두게 되면 결과가 좋게 나와도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올 가능성이 크고요. 안 좋게 나오면 당연히 이거는 뭐 한가 직행이라고 보기 때문에 웬만하면 이런 리스크를 지지 않으시길 바라고, 뭐 결과가 좋게 나와서 더 상승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사실 여기서 올라봐야 뭐 얼마나 더 오를 수 있겠습니까? 라는 생각을 제가 가지고 있고, 좋게 나와서 먹을 부분과 안 좋게 나와서 내가 손실을 감내해야 될 부분을 생각을 한다면 굳이 16일 이벤트까지 끌고 갈 필요성은 저는 없어 보인다라고 보기 때문에, 아무튼 이재명 관련주 가지고 계신 분들은 16일 2시니까 1시 반, 그냥 1시 전까지 그냥 매매를 모두 끝내고 가지고 계신 분들은 매도를 하고 마음 편하게 좀 지켜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장마판에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이제 올랐었던 종목들이 구제역이 발생했다는 소식이 또 나오면서 종가가 급변을, 뭐 체시스가 대장이라고 봐야 되나요? 네. 체시스랑 이글벳이 뭐 1등, 2등을 다투는 상황인데, 시간에는 이글벳이 좀 더 강하네요. 아무튼 종가가 좀 급변을 했었고, 시간에는 엄청 그렇게 뭐 상당히 뭐 많이 오르고 있는 뭐 상황은 좀 아닌 것 같고요. 이글벳이 뭐 한 5% 정도 오르고 있고, 체시스가 뭐 한 2% 정도 오르고 있고, 뭐 저희 리딩반은 대성미생물을 좀 가지고 있는데 얘도 뭐 그렇게 뭐 많이는 오르진 않네요. 아마 내일 좀 정리가 되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그 내일 15일 날 공개 토론회에서 도서정가제 관련된 뭐 이제 이벤트가 좀 있어서 예스24 한번 그냥, 물론 그것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랐을 수도 있는데 아직 시장에서 아주 그렇게 주목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긍정적인 뭐 이제 뉴스가 생기면 좀 더 변동성은 생길 수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소차 관련주 같은 경우는 저도 장중에 고민을 좀 했었거든요. 얘네들이 뉴딜 관련해서 똑같이 좀 엮여져서 차익 실현이 될까, 아니면 수소차는 원래부터 워낙 좀 재료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뉴딜이랑은 관련성이 또 있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그린 뉴딜 관련해서요. 또 그냥 독립적인 테마로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영향이 얼마나 있을까에 대한 어떤 고민 같은 것들이 좀 있었었는데, 장중에 수소 관련 테마도 뉴딜의 영향을 받아서 차익 실현이 좀 쏟아지는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수소차는 그래도 이제 물론 이제 뉴딜 관련 영향을 받긴 했지만, 워낙 독립적인 성격이 강하고 뭐 앞으로도 이제 섹터 자체의 모멘텀은 훨씬 무궁무진하고, 뭐 호재나 뉴스 부분에서도 충분히 좀 더 호흡을 길게 보고 가도 될 만한 테마라고 보기 때문에, 수소차는 오늘의 조정을 뭔가 좀 뭐 매수 기회로 삼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는 있는데요. 뭐 예를 들면은 너무 좀 시세가 많이 오른 뭐 일진다이아나 이런 종목들은 조금 더 큰 조정을 기다리시면 좋을 것 같고, 다른 뭐 이제 수소차 종목들에 비해서 좀 덜 올라간 종목들 위주로 살펴보시는 것도 방법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은 이 정도로 해서 오랜만에 좀 짧게 맞춰보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